여러분 안녕하세요. 변호사 황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동업과 관련된 사례를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동업자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동업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금 횡령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화가 난 고소를 당한 동업자가 전화를 해서 너는 내가 죽여줄게 이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판사님들이 이거는 동업자 관계에서 보복의 목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이런 취지로서 1심,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례예요. 자, 이 사례를 보면서 동업자 간에 얼마만큼 많은 분쟁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하는 거를, 그리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사소한 거 하나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는 이런 하나의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동업은 일단 법률적으로는 조합이라고 호칭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동업 이렇게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동업이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흔히들 말씀을 하십니다. 동업은 아무리 친해도 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일단 동업은 그 의미가 그래요. 두 사람 이상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목표를 정해서 서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말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법인하고도 좀 다르고 사람들이 둘, 넷 이상이 모여서 계속 일을 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이거를 수익을 내면서 성공적인 경제 수익의 그 사업체가 되게 하느냐. 다툼이 생기면 나중에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 분할에 대한 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반반 나누는 게 맞나? 내가 더 좀 기여를 많이 했잖아. 이런 식으로 다툼이 생기면서 문제가 여러 면에서 법률적으로 충돌을 하게 되면 사소한 거에서 큰 것까지 계속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이런 좀 나쁜 경로가 예상이 되는 게 동업관계의 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업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점을 명확하게 짚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처음에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동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다소 핑크빛 미래를 생각을 하고 우리 둘이 힘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서로 너무 믿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이렇게 넣고 저렇게 넣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방심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동업을 할 때는 일단은 뭐를 서로 이렇게 합치느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시간이 좀 없어. 그러면 너는 일을 하게 되고 나는 돈을 투자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나는 돈을 대신에 내는 대신에 너는 이 업체를 운영을 해서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 문제를 같이 합치는데 노력과 돈, 이걸 어떻게 평가해서 수익이 났을 때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에 대한 합의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율이 명확을 해야지 계속 생기는 이득에 대해서도 나누게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또 나중에 헤어질 때 정산할 때도 이 비율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의하기에 따라서는 시작할 때의 비율과 수익, 월별로 수익을 나눌 때의 비율, 그리고 나중에 혹시 정산을 하거나 한 사람이 나가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이 비율을 따로 정하는 것도 있고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손해가 났을 때 어떻게 부담하느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패해서 채무가 쌓였을 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까처럼 예를 든 것처럼 한 사람은 돈을 내고 한 사람은 노력을 들였어요. 이렇게 본데 빚만 쌓였어요. 그러면 돈을 낸 사람은 원금이 손실되었던 데서 대해서 감정이 벌써 아주 나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나는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돈이 부족했어. 네가 예상된 대로 돈을 제대로 투자를 안 했잖아. 이런 문제들로서 서로 분쟁이 생기는 상황에서 제3자의 채무까지 갚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감정 문제를 넘어서 법률적으로 아주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될 때는 수익을 어떻게 나누느냐, 비율에 따라서 5대5로 하시든지 4대6으로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비율 문제를 정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고, 손실이 생겼을 때는 이 비율대로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한 사람이 나갈 때도 어떻게 이 업체를 평가를 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업체에다가 감정을 받자, 그래서 이것이 1억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런 어떤 평가 기준을 정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그 평가에서 내가 몇 퍼센트를 가져가고 너에게는 몇 퍼센트를 주겠다. 이래야지 정산을 하는 문제도 조금 간단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이 있는 겁니다. 사실 동업은 일을 함께 한다 하는 말이 아주 좀 낭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평가하기가 아주 어려운 용어가 되는 겁니다. 투자하고도 다르고 차용하고도 다르고 이런 면에서 동업은 시너지를 내서 아주 효과가 좋게 된다면 그런 대로 손해가 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대로 다 각자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이 관계가 그 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업을 할 때 우리 일반처럼 얘기할 때처럼 웬만하면 동업을 안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그 계약서를 수정을 하시면서 초기에 출발할 때 약간 생각될 수 있는 문제들을 잘 정리를 하면서 출발을 하시는 게 오히려 냉정한, 법률적으로는 좀 깔끔한 동업관계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동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분담을 하고 손해를 책임을 지고 나중에 헤어질 때 우리 어떻게 헤어지자 이거를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동업계약서 쓸 때 좀 더 냉정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